자, 23쪽 보시면 기출 문제가 나와 있죠. 한 문제씩 저희가 접근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1분 30초를 드릴 거예요. 30초를 드릴 건데 오늘 배우신 거 최대한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냥 막연하게 푸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필기가 동일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실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이 해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을 밑줄을 쳐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소거를 해가는 게 공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수업에만 쫓겨 다녀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문장 보실 때 이 부분 구조가 잘 모르겠는데 해석이 좀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이해되잖아요. 그럼 복습할 때 이제 그거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 놓쳤구나. 아시겠어요?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 또 좋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못 봤다. 예? 명사를 대 생략된 걸 못 보고 이시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쓰세요. 예? 그러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만의 책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오늘 배운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실 때도 소재 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은 안 되네 X 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하시고, 이거 정답이네 동그라미 하시고. 아시겠죠? 자, 시작. 자, 보기 걸러내실 때도 그냥 보기가 깨끗하면 안 돼요. 중위 소재가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되고, 1번이 답이 안 되면 1번 날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딱딱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교재를 보시면은 20쪽 잠깐 보실래요? 20쪽에 보시면은 독해 진단평가 리뷰 테스트에서 리뷰가 들어있잖아요. 똑같은 지문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필기가 된 걸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 최종적으로 깨끗한 걸 가지고 또 복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거든요. 되니까 가급적이면 리뷰 테스트에는 이제 연필 같은 걸로 그죠? 되게 연하게 연습하는 용도로 쓰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계속 그게 연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해력을 늘린다는 거는 새로운 문장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봤던 문장을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좀 전에 이 문장 잠깐 보실래요? 아까 제일 마지막 지문, 세 번째 지문 이 부분. 지금 마지막 문장의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렵거든요. 지금 동사가 지금 evolve란 동사랑 그 다음에 and, decide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얘가 이 그 육식동물의 일을 진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건 아니야 해서 여기서 do not을 걸어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and 다음에 then이 있잖아요. then은 그리고 나서 해서 앞에 동사랑 연속성을 의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하나를 이제 동사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으면은 독자들이 보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and 다음에도 주어를 넣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혼동이 안 되겠죠? and 다음에도 주어를 넣어주던지 아니면 얘도 만약에 부정이면 여기도 뭐다? 뭐 do not이라고 쓰던지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동사 and 그다음 then 때문에 연속성이 생겨서 이 전체를 하나의 동사 개념으로 잡아준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1번. 우리가 그 앞에서 연습할 때 제가 그 1번부터 3번 문장 보시고 이제 몇 프로 해석되는지 체크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문제를 풀 때 한 문장 한 문장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읽으실 때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네, 이 부분이 안 되네, 그걸 계속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실 때는 어딜 보고 들으시면 되냐면 지금 26쪽 한번 가보실래요? 자, 26쪽에 보시면 또 문장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죠. 알겠죠? 문장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문 설명할 때는 아까 사고 치그에서 뒤쪽에 또 지문이 또 있습니다. 알겠죠? 29쪽 가보세요. 그럼 지문 설명할 때는 29쪽에다가 필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자, 구조 14번이 지 whether인데 우리가 whether이 명사절, 부사절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명사절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간에 했죠. 그래서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판단해서 이제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에 뭐 B뿐만 아니라 A, 뭐 A뿐만 아니라 B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독해에서 뭐뿐만 아니라 하는 순간 독해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as well as가 나오면 그냥 and로 해석할 겁니다. and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 만약에 as well as가 나왔다, 그럼 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날려주시면 되는 거야, 정리하실 때.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자, 일단은 listening to 얘가 지금 주어고요. 자, 목적어는 somebody else's idea,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그죠? 보통 주어 다음에 끊지 않아요. 알겠죠? 예를 들면 나는 소년이야가 이제 I'm a boy인데 I 다음에 끊고 am 다음에 끊고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니는 왜 끊었는데? 주어가 조금 길다 싶을 때는 끊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막 토막 내버리면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항상 의미 담는 단위로 끊어주는 겁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조 분석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미 단위로 보시고, 주어가 조금 길어졌다 그러면 이제 주어까지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듣는 것이 say the one way, 자, 주격 보호까지 끊었어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보통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이냐면 to know, 알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to know가 지금 타동사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자리죠. 그럼 이때 whether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 절인 거죠. 그럼 이게 한 가지 방식인데 뭔가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뭐냐? 자, whether 안에 있는 주어가 뭐다? the story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뭐 생략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에요. 대충 that 이러시지 마시고, 알겠죠? 명사절 that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이야기 됐나요? 네가 믿는 이야기 뭐에 관한? 세상에 관한. 자, 대신은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 as well as는 뭘로 해석한다고요? and.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해서 네가 믿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어떤 그 안에서의 당신의 어떤 위치나 장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얘가 지금 동사죠. 자, remain intact, 온전히 남아 있는지 아닌지, 됐나요? 이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필기. 자, 26쪽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하시는 거 복습 열심히 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 오시면은 한 주 한 주 실력이 다르게 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수업이든지 복습 안 하시면은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구조 6번을 보시면은 그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가 있습니다. 지금 allow 목적어 to, cause 목적어 to, enable 목적어 쭉 있잖아요. 그럼 allow 허락하다, 유발시키다, 뭐뭐 할 수 있게 하다, 권장하다, 허용하다, 강요하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통일해서 그냥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알겠죠? 그럼 allow가 나왔을 때 목적어가 뭐뭐 하게, 뭐 허락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끝. 알겠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원형 오잖아요. 그럼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PP가 오면 뭐뭐 되어지게 하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자, 우리 모두가 주어입니다. 그죠? 자, need to examine. examine의 목적어는 our beliefs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콤마 and 동사. 됐어요? 그럼 and가 나오고 뒤에 뭐다? 지금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이 and는 뭘 나열한다? 동사 나열이에요. 그럼 얘 1번, 얘 2번, 얘 3번. 물론 여기도 지금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거셔도 괜찮아요. 의미가 그렇게 안 뒤틀립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동사 원형 3개를 걸었습니다. 지금 2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뭘 할 필요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의 어떤 믿음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air them out. air은 뭔가 숨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out은 바깥으로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을 검토해 본 다음에 내 믿음이 이런 거구나. 검토했죠? 그런 다음에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그걸 내뱉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let them breathe. 자, 사역 동사잖아요.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게 하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그죠? 우리 믿음이 뭐다? 숨쉬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필기. 자, 세 번째. 자, enough to는 충분히 뭐뭐 하다, 뭐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끊었을 때 나는 충분히 부자다. 해석이 충분히 부자다. 뭐 할 만큼? 그 집을 살 만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의미를 쭉 가셔가지고
나는 그 집을 살 만큼 충분히 부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의미를 아니로 나는 충분히 부자구나. 그 집을 살 만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8번. while은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요. 뭐만은 반면에가 있고요. 뭐만은 동안에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뒤에 봤는데 뭔가 ing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만은 동안입니다. 99.9%. 근데 ing가 없다? 그러면 반면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while이 이끄는 절에 ing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반면에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면에라고 이제 딱 판단되는 순간 이 반면에는 do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뭐다? while 다음에 지금 ing가 들어왔죠? 뭐 절에 ing가 있던지 그냥 ing가 있던지 그러면 뭐만은 동안에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당신이 수용할 수 있는데 뭐다? 내가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얘는 좀 체크를 좀 할게요. 구조 18번. 자, 27쪽입니다. 그래서 얘를 주제로 잡는다는 거 반면에 그죠? 그래서 이건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 줍니다.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외우셔야겠죠. 이거 보시면 나중에 진짜 지문을 가지고 놉니다. 되셨나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자, 7번 보세요. 자, 처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듣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뭐다? 한 가지 방법이래요. 한 가지 방법이란 얘기는 뭐다? 어떤 해결책 개념이잖아요. 근데 뭘 알 수 있는 방법이냐면 네가 믿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뒤에 얘는 뭐다? 보충 설명이고요. as well as는 열거잖아요. 그럼 다 날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뼈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죠? 어떤 방식인데 네가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네가 세계에 대해서 믿는 이야기가 온전한지 안 한지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다?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의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 실으시면 돼요. 이 말 이해 못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듣는 게 중요하구나. 됐어요? 두 번째. 자, 이번엔 need 나왔잖아요. 뜻이 뭐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영어 잘하시려면 복습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이 뭐죠? 뭐 하자? 복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이거 주제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보시면 뭐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보다 리드 5번입니다. 됐나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need가 딱 보이는 순간 아, 얘 주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검토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답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스토리를 듣는 게 중요해 그랬잖아요. 두 번째 문장에서 당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주장은 뭐냐면 남의 생각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네 믿음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또 have to가 있죠. have to 뜻이 뭐죠? 뭐뭐 해야 된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 갑자기 깨셨나요? 그럼 복습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다? 당위성이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주제문.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냐면 졸다가 갑자기 팍 깨시면 죄송합니다. 자, 네가 뭘 해야 되냐면 똑똑해져야 된대요. 일단은 당위성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집에 와서 다 외우세요. 알겠죠? 네가 뭘 해야 되냐면 똑똑해져야 된답니다. and죠. 같은 맥락. 중간에 날리시고요. 됐어요? 어차피 informed도 박식한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충분히 네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답니다. 지금 똑똑해져야 된대요. 뭐 할 만큼? listen, 들을 만큼. 그러면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while 다음에 ing 왔죠?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면 동시에 당신 자신의 관점을 다루면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야기를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 얘기를 뭐다? 다시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while 다음에 ing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면에죠. 그러면 얘 두 개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해 이게 아니고 얘가 반면에가 되는 순간 뭐냐면 앞에 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얘는 지금 동시에 되잖아요. 둘 다 중요해 이거죠. 주제는 얘.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봐요. 자, you should be more determined. 당신이 뭐다? 좀 더 결단력이 있어야 된대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요? 탈락. 자, 2번. 들을 필요가 있답니다. 또 뭐 할 필요 있어요? 말할 필요가 있네요. 됐어요? 정답 2번. 자, 3번. 당신은 주저한답니다. 뭘 주저하냐면 우리의 믿음. 자, 우리가 보는 세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걸 주저한대요. 안 되죠? 탈락. 자, 우리가 here 듣는답니다. 단지 이런 것들 들어간 거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알겠죠? 범위를 보다 너무 협소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뭐를 들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만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보다 무시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도 뭐다? 탈락인 거죠. 됐죠? 정답은 2번. 되나요? 자, 필기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하셔도 되겠죠? 지금 하실래요? 이 부분만 하실래요? 복습하실 때 하셔도 괜찮겠죠? 네, 복습하실 때 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자, 24쪽 가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24쪽. 알겠죠? 24쪽. 항상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24쪽에 2번. 자, 대충 한 2분 정도만 한번 재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27쪽 보시고요. 27쪽. 일단 거기 이제 문장에서 지금 27쪽 보시면은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뒤에 7번, 8번, 9번에서 구조 추가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운 구조로 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바로 넘어갈게요. 30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구조 설명드릴게요. 30쪽.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봐요. 지금 미래라는 게 뭐다? 자, maybe uncertain 이렇게 돼 있죠? maybe가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이 말이죠. 봐요. 그는 정직해라고 하면은 he is honest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글을 썼으면 그는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he may be honest 이렇게 되면 그는 정직할지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추측이거든요. 추측은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제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추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리드에서 나올 거거든요. 추측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간 거죠. 미래는 불확실해 이게 아니고요. 미래는 불확실할지도 몰라 이렇게 된 거야. 되게 소심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한 건 뭐다? 뒤 벗이 나왔잖아요. 역적. 벗 나오는 순간 이제 앞문장 다 버리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자, some things are undeniable. 뭔가가 거부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뭔가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뭔가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콜론을 읽으셔야 돼요. 이 뭔가가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읽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었는데 뭐가 확실한지가 나왔어. 그럼 얘는 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거 확실한 건 뭐냐 지금? 자, 콜론에서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확실히 일어나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콤마죠. 열겁니다. 그러면 뒤에 거 보시면 뭐 변화하는 어떤 인구, 지정학 이게 다 버리시는 겁니다. 키워드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이 키워드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무조건 일어나 이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럼 변화가 일단은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 자, the only guarantee is that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된 명사 절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확실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디아가 중요한 거죠. 그럼 글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날리시고 뒤에 거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네요. 중심 소재 반복, 변화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뭐다? 이 변화가 좋든 싫든 간에, 맞아요? 멋진 거든 끔찍하든지 간에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변화가 일어난대요 지금. 중심 소재의 반복. 됐어요? 그럼 변화가 키워드예요. 그럼 우리 어떤 예측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어떤 단어 들어가 있을까요? 체인지란 말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혹은 체인지란 동일한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을 보니까 인턴은 뭐냐면 결론어입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어는 이 글의 결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리드할 때 자세히 또 배웁니다.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자, 마지막 문장에 지금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죠? 맞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훨씬 더 뭐다? 집단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and 같은 맥락이죠? 훨씬 더 뭐다? 경험적이게 됐습니다. 날리시면 돼요. 아, 예술이 훨씬 더 집단적이 됐구나 이 말인데, 뒤에 보니까 than이 나왔죠? 비교급이 만약에 글에서 나오면은 이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급을 쓸 때는 뭐냐면 이겁니다. A가 B보다 더 중요해.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면 A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than이 나왔잖아요. 아, 주제구나. 아시겠어요? 앞에 그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집단적이게 됐답니다. 지금 됐나요? 뭐가? 예술이.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예술이고요. 그다음 잘 보세요. 훨씬 더 컬렉티브하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단 얘기예요? 좀 덜 컬렉티브했겠죠. 지금은 훨씬 더 컬렉티브한 겁니다. 변화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에 뭐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문장의 키워드가 art 등장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뭐가 변한다? 예술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키워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한데 마지막 예술이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잡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강의 천천히 들으시면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듣지 마시고요. 1번에 대한 설명이 딱 끝나면 스탑하시고 필기 점검하시고 복습하시고 깨끗한 걸로 다시 복습 끝내시고 그러면 이제 지문 한 개 끝. 그렇게 지문 하나하나씩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면 안 돼요. 컵라면 드시면서 그냥 밟고 이렇게 막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뭐 예술, 미래, 변화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거는 일단 변화입니다. 알겠죠? 그럼 키워드적으로 봤을 때는 4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가 보니까 일단 1번 보기에서 보시면은 예술 나왔죠?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What will look like? 어떨까 이 말입니다. 예술이. 언제? 미래에. 미래의 예술은 어떨까? 그럼 미래의 예술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그럼 얘가 뭐냐면 변화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정답은 1번. 그다음 2번을 보시면은 글로벌 워밍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죠. 탈락. 3번. 인공지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때 뭐냐면 보기 안에서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 전체를 딱 읽으면 머릿속에 잔재가 남아있어. 단어 잔재가. 그래서 독해를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은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막 설명해 드린 게 아니고 물어봐요.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 뭐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해석해 보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교실에서 몇 번 보여드리니까 질문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질문하면 얘가 오히려 시키니까. 근데 시켜보면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거든요. 나중에 외부 지문 공부하실 때 막히면 질문하시면 제가 수업 중에 다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니까 자, what change will be made? 이때 what은 의문 형용사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movement, 어떤 움직임 때문에. 정치적인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럼 탈락. 됐죠? 그러나 예술이라는 키워드도 빠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 1번. 되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습하실 때 계속 중간중간에 끊어서 멈춰가면서 복습하세요. 알겠죠? 계속 한 걸 내 걸로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얘기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보시고 PPT도 참고하시고 하셔가지고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이제 오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다 책에다가 다 적으세요. 알겠죠? 자, 보시죠. 자, 이제 어디에서 필기하는지 아시겠죠? 몇 쪽 가셔야 되냐면 31쪽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31쪽에 3번 보시면요. 일단은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work has become an obsession. 일이라는 것이 어떤 강박증이 됐답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문장 맨 앞에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점 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해결책 찾으셔야 돼요. 이런 글의 종류를 아시면 나중에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가 다 예측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이 문제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서를 또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그것이 뭐다? 번아웃을 유발한대요. 부정적인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엔드로 콤마 쭉 연결됐잖아요. 그럼 뒤에 거 다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이라는 게 뭔가 부정적이라는 게 찾아졌죠. 키워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as를 보시면 주어 동사 왔기 때문에 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시더라도 흘려버리셔야 돼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일이라는 것은 뭐다? 뭔가 번아웃을 유발하거든요. 뭐뭐 할 때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뭐 함에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자, struggle to라는 건 뭐냐면 뭔가 힘겹게 노력하다 이 말입니다. 예? 부정적인 단어예요. 힘겹게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 struggle to find time.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힘겹게 막 내는 거예요. 예? 주말에 아버지가 막 직장에서 평일에 계속 일하다가 주말에 막 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또 놀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막 시간을 막 내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콤마 막 붙죠. 5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열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막 해석할 때 봐요. 아,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막 찾으려고 하고 아니 열정을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애완동물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삶인데 뭘 제외하고 그들이 뭐다? 봉급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제외하고 이걸 이렇게 하시다 보면 번역에 몰입돼 버린다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키워드인지를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읽기 전에 얘네 중요하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as 앞에까지 일단은 키워드는 다 나왔잖아요. 그럼 as를 읽더라도 그냥 여기까지 스탑하셔야 돼요. 그 뒤에 거는 다 뭐다? 거품. 아시겠어요? 문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그 전에 일단 문제집 해결책 잠깐 볼게요. 그래서 첫 문장이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문제집 해결책이고요. 해결책이 제시되는 게 거의 90%고요. 문제점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답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제는 해결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나머지 삶이 발생하는데 했나요? 자, on their phone. 그들이 어떤 전화기로 발생한답니다. 되셨나요? 뭐가 아니라 not tied to a certain place or time. 그래서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어떤 삶들은 뭐다? 전화로 그냥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내가 친구 안 만나도 카톡 보내면 된다는 얘기지. 영상 통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대시가 나와서 보충 설명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일이 달라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에 뭐다?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예? 그러면 뭔가 강박증이 들 거잖아요. 번아웃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뭐다? 일도 뭘로 하면 된다? 전화로 하면 되잖아. 이겁니다 지금. 해결책 나왔죠? 그럼 얘가 해결책이 돼요. 주제.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별 해결책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됐어요? 자, 반복됐던 단어들이 쭉 보이죠? 자, 1번 보시면 봉급을 인상시키는 방법. 절대 아니죠? 됐어요? 탈락?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푸신 분도 아까 막 페이책 이런 거 나왔잖아요. 페이책인가 보다 이렇게 풀어요. 예?
저는 2번을 보시면 obsession이라는 단어로 나왔잖아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강박증인데 뭘 위한? 자, 불평등을 줄이는 데 대한 어떤 강박증이에요? 아니죠. 탈락. 자, 3번. 일 나왔죠. 플렉시빌리티는 유연성이죠. 야, 굳이 회사 안 나가고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뭐.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유연성 될 수 있겠죠. 이거 뭐다? 정답인 거죠. 자, 4번은 어떤 이점인데, 자, 삶의 이점입니다. 자, we long vacation. 그래서 긴 어떤 휴가를 가지면 삶의 이점이 있답니다.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탈락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확실히 앞에 실전 문제보다는 쉽죠? 실제로 쉬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신 것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독해 문제 딱 풀 때 이분을 딱 떠올리세요. 알겠죠? 떠올리세요. 진짜. 아무리 말로 해도 내가 안 해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면 모의고사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장착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면 안 틀려요. 예? 근데 그게 장착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막 주구장창 풀잖아요. 그럼 점수가 막 파동치기 시작해요. 예? 날씨 좋으면 좀 더 맞고 비 오면 떨어지고 막 이래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는 합격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실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나무를 베야 되는데 도끼가 있어요. 도끼에 녹이 쓰러져 있어. 근데 나는 그 녹을 제거 안 하고 뭐다 나무를 계속 내리쳐요. 겁나 힘들겠죠? 나무는 꿈쩍도 안 해. 이 질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 올해까지 12월 이래요. 그러면은 아니면 좀 더 길게 잡으면은 시험 한 3개월 전까지 녹을 제거하셔야 돼요. 남들이 그냥 녹 쓴 도끼 가지고 나무만 내릴 때 계속해. 냅두세요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녹을 계속 제거하셔야 돼요. 개념을 하나씩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게임처럼. 그래야지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독해 문제를 풀 때 주제 제목 나왔다. 이렇게 풀면 되지. 그리순으로 나왔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접근하는 느낌 다르고요. 나중에 독해만 10문제 풀 때 느낌 다르고 문법이랑 합쳐서 20문제 푸는 거 느낌 달라요. 시험장에 가서는 뭐다? 5과목 다 쳐야 되잖아. 느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씩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속도가 이거예요. 첫 문장에서 뭐 잡는다고요? 중심 소재와 속성. 되잖아요? 두 번째 문장 속도 이겁니다. 연결성 만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정답 도출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PPT B번은 0804입니다. 오늘 날짜야 0804.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키워드는 관점 변화입니다. 알겠죠? 저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겪는 거 제가 다 겪었어요. 저는 혼자 독학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진심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급적이면 독해 강의는 실강으로 들으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려요. 왜냐면 인강으로 들으면 개념은 알겠지만 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실강을 들으시면 직접 풀어보시고 느낌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좀 빨리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강 오셔가지고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또 복습을 또 열심히 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도움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뭐 대충 건성으로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기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자료도 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기 쓰실 때 제목을 좀 잘 써주셔야 돼요. 가끔씩 썸뜻한 게 있어요. 나만 알고 싶은 컨셉. 되게 섬뜩해요. 농담이고요. 여튼 이제 좋은 자료를 많이 받아가시고 준비를 하나씩 해놓으세요. 그렇죠? 복습만 제대로 하고 만나면 됩니다. 간단해요. 수고하셨습니다.